네, 반갑습니다. 인지상담센터 나다의 최인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영상을 좀 올려야지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바쁜 게 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방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요즘 뭐 아동 학대에 관련된 내용들 곧잘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동 학대도 아니고 아동 방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식생활 방임 뭐 이런 쪽에 해당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 아빠가 요즘에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죠? 맞벌이 하는데 이제 중학생이고요. 중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저녁을 먹는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난 거 사 먹어라 뭐 이렇게 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또 아이가 또 정서적인 것들을 좀 원하는 정서 스타일의 어떤 성격을 좀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정서가 엄마 아빠였던 정서적인 것들이 자리매김이 잘 안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약간의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고 뭐 이런 어떤 형식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래 좋은 직장이 있지만 너 이거 잘 사먹어 라고 해서 돈을 주더라도 왜냐하면 또 먹는 게 한계가 있고 혼자 보니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 우울 비슷하게 온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아동 방임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갖다 쳐봤거든요. 그들이 뜨는 것들이 논문 좀 제가 좀 리뷰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자기 인식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 결국은 이어져서 학대로 또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 그다음에 당연히 학교 적응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 친구도 학교 적응이나 우울 때문에 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울도 있네요. 그다음에 불안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애착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당연한 거겠죠. 그다음에 자아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자아 탄력성. 그다음에 공격성도 또 거꾸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마음속에 분노 같은 것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데이터가 또 논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자기 효능감 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방임이 좀 오래되면요. 인지적인 오류도 생겨요. 예. 그다음에 당연히 공동체 의식 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능력도 떨어지고 자기 표현도 적어지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당연히 또래 관계가 좋지가 않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구의 어떤 내용으로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이 아동 방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도 몰랐던 것들인데 그 제대로 그 아이들의 식사를 갖다 챙겨주지 못했을 때에 이게 또 식생활 방임이라는 것을 갖다 요번 개체 보면서 진짜 알았어요. 아이 바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걸 갖다 또 살펴봤더니 제도적으로 뭔가를 갖다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조금 화가 났어요. 왜? 방임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동 학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한테 필요한 것을 갖다 제공해주라라고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고요. 그 외에 또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고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행동적인 특성은 그 방임 때, 방임이 있을 때 행동적인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관찰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논문 끝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버스 떠난 다음에 무슨 손을 흔들어요. 그죠? 자,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번 인지상담센터 나다는 이런 내용으로 좀 꾸며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만 더 광고를 해드릴게요. 이 코로나 때문에 미술치료 강의가 많이 좀 단절이 된다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유클래스라고 하는 곳에서 미술치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잘된 일이고 또 미술치료할 때 공부하시고 미술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온라인이지만 유료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학교 또 대학원 또 예술치료학과 문화예술치료학과 음악치료 전공 또 미술치료 전공
우리 석박사 스님들 갖다 보시는 광고를 갖다가 좀 할 예정이니 되게 조그만하게요.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이 방임 이렇게 놔두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광고 하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미술치료 관련 대면 강의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클래스 U라고 하는 곳에서 보게 되면 클래스 U, www.classu.co.kr에서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라는 내용으로 강좌를 갖다 이제 가오픈했어요. 가오픈했고요. 실제 오픈은 12월 27일 날 하는데 이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일찍 들어오면 좀 더 저렴하게 강의를 갖다가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미술치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온라인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것들도 괜찮을성 싶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보겠습니다. 방임의 원인일까요? 이게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이제 부모의 어떤 특성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빈곤, 그 다음에 또 결손가정, 이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가 불완전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도 방임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부부나 가족의 불화, 또한 또 결혼 상태의 어떤 만족도, 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결국은 부모의 어떤 행동이나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이런 내용들은 물론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이렇게 중요하니 우리 조금 더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또 힘들지만 좀 힘써 보시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발달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동의 이제 특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미숙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고요. 아이가 좀, 지능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장기 질환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예, 미혼모의 아동일 때, 이제 신경을 일단 못 쓰는 것들이죠. 또 입양아. 그다음에 원치 않은 아동이었다. 제가 전에 한참 오래된 내용이지만,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이가 옆에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원치 않은 아동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아이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또 어떻게 통제를 못해요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방임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장애가 있는 아동이 그 학대를 많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부모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들. 예.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결함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심리적인 결함과 함께 가정 환경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 최근에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너무 좀 강하다, 심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받았던 친구들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고요. 이 양육 태도가 평생 그렇게 좋게 아이를 갖다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년기 시절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시절 초에만 그때까지만 잘 어떤 아이 케어를 잘 해줘도요. 아이들은요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삐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부모의 양육 태도 있고요. 나는 어떤 양육 태도인가 한번 보세요. 원만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방임형이냐? 방임형도 있습니다. 부모 양육 태도 중에서도요. 자, 그다음에 또 안타깝지만 경제 수준에 따라서 예, 방임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 다양한 어떤 원인들이 복잡하게 좀 상호작용하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방임을 갖다 막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방임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체적인 방임이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인 방임, 또 하나는 교육적인 방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적인 방임은요. 자, 말 그대로 첫 번째, 건강의 어떤 보호나 거부, 아니면 또 지연시키는 것들. 자, 이런 게 건강 보호의, 신체적 방임 중에 하나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또 의료적 방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 신체적으로 이제 아픈 것을 갖다 이제 호소하잖아요, 이게죠. 뭐 이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호소하겠죠.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갖다가 받지 못하고 좀 내버려진 상태라고 할까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유기. 자, 말 그대로 뭐 보호나 감독 없이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내용에 보게 되면 뭐 2일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일이 뭐예요? 유아들 같은 게 하루도 경과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감독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일단 뭐 장기간 아동을 갖다가 적절한 어떤 감독이 없이 뭐 이루어지는 상태를 갖다가 이제 부적절한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의 행방에 대해서요 보호자가 알지 못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집 밖에서 아동이 그냥 지내는 경우예요. 그걸 얘기해요. 부적절한 감동. 자, 기타 신체적 방임이라고 했네요. 자, 요 신체적 방임, 기타 신체적 방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영양에도 아이들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복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테고, 위생이라든지 기타 뭐 아동의 안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 음주 상태에서 아이를 태우는 것들도 방임인 거 아시죠? 그죠? 또 자동차에 어린아이를 또 혼자 두는 것도 방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기타 어떤 신체적인 방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제가 알고 보니 그게 식생활 방임에 해당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앞에 사례에서도. 그래서 이 식생활 방임은요. 그 적절하게 아동 발달 단계에 있어서 그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갖다가 또 적절한 시기에 시간에 먹이거나 또는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식생활 방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요 생각을 못 했네요. 아, 챙겨 먹으면 나중에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방임에 들어갑니다. 방임에요. 자, 이제 신체적 방임의 아동들은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요. 일단 몸이 좀 더럽고 악취가 나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당연히 뭐 모습도 단정치 못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힘도 없고 어지럽다고 자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더러운 것들, 옷과 신발,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주 이제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요. 미열도 나고 아프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 외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접종 해야 되는데 접종이 안 된다든지 또 이제 겨울철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 외에 이제 손톱, 발톱이 더러운 것, 여기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또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경우에 신체적 방위 마동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방임입니다. 자, 이 정서적 방임은요, 자 적절한 양육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을 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사랑을 제공 못하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와 칭찬,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또 자기 효능감도 높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이렇게 싸움하거나 학대를 할 때 있어서 아이가 그대로 그걸 보는 거예요. 예, 그 배우자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도 정서적 방임이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부정한 행동을 한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수정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는 행위예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정서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한 심리적인 보살핌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정서적 방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일단요, 부모하고 양육자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적절한 사랑과 관심을 갖다 받아야 되겠죠. 그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당연히 뭐요? 그 어떤 뭐랄까 정서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조금 이게요, 이 부적절한 양육 이런 것들이 또 정서적인 방임이 오래 가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되면요, 비행, 약물, 남용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요? 같이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생각보다 문제가 큰 어떤 내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어, 힘드시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돼요. 자, 이런 친구들에 있어서의 그 정서적 방임의 아동의 모습은요. 일단 뭐 자주 혼자 있는데요.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매사에 뭐 혼자 있어 싶어 하고 매사에 또 어떻게 하거나 무관심하고요. 그다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뭐 깜짝 놀라기도 한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 장난감이나 이런 어떤 교구들 이유 없이 막 던지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근데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방임이 되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훔쳐올 수도 있어요. 훔쳐와도 부모가 내비두는 거야. 그걸 보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또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교육적 방임입니다. 자, 이 교육적 방임은, 자, 무단 결석을 해도 이제 허용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무기관 내,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의무기관을 갖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의무기관 내에 학교 등록을 갖다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특수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교육도 어떻게 해요? 거부를 하는 것들이죠. 음. 그래서 이 부모하고 또 이 주 양육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인데요. 이 정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지원을 갖다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면요. 당연히 그 교육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준비물 챙겨주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갖다가 소홀히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어떻게 해요? 학교? 학교 아무 연락 없이 학교 오지 않는 거예요. 학교도 오지 않고, 그다음에 준비물도 가져오지 않고, 지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업 끝나면 어디 가지도 않고 끝나도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서성거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억적 방임 아동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채널에 좀 올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 방임도 이 정서적인 학대만큼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용해요. 그러니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중요성을 갖다가 좀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보다 신경 못 쓰는 부분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먹는 것들 돈 주면 사 먹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방임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반성적 사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마무리 하겠고요. 저 이제 또 광고 좀 하겠습니다. 광고. 저희 이제 2021년 11월 8일부터 1차네요. 21년 12월 3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면접은 12월 9일 날 목요일 날이 있고요. 또 2차는요, 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21년 1월 21일까지 금요일이네요. 이렇게 접수를 하고, 또 2차 면접 일정은 22년, 내년이 되네요. 1월 27일 목요일이 됩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석박사 한번 응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 나머지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또, 석사 과정의 어떤 커리큘럼, 그다음에 박사과정의 어떤 커리큘럼 소개가 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저도 몰랐는데요. 이거 아세요? 그 어서 들어와 나랑 깐부하자 이게 저도 한참 전 얘기인데 요새 또 이제 유명 TV 프로그램이 좀 있는가 봐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오징어 게임 비슷하게 해서 로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문화예술 치료를 광고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 방임 중요한 내용이니 방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